안녕하세요. 전주 기린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오늘은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이 자료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로서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내용은 화재 시 대피 요령입니다. 자, 소화기 등으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어린이나 노인, 환자, 임산부 등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대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아마 어른들이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지체하지 말고 유도등의 표시 방향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도등은 바로 이것을 뜻해요. 자, 이것을 뜻하는데 이거는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계단을 따라서 비상구로 어서 탈출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깜깜해요. 그랬을 때에 비상구의 표시를 나타내는 유도등은 반드시 불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깜깜하거나 연기 때문에 흐릿한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이 비상구의 표시를 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구나,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무빙워크가 아닌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출 경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단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이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가 피난용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즉 에스컬레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부분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오히려 이 안에 갇히거나 멈추면서 우르르 하고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따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교육을 통해서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매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피난 시 방화문을 꼭 닫으세요. 방화문은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 안전한 피난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지연시킨다는 건 줄이고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문으로 막지 않으면 금방 퍼질 텐데 문으로 막으면 이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하게 막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도중에 사이사이 복도에나 아니면 강당을 지나쳐서 가는 구름다리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많이 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치기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닫고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피난 시에는 특히나 이 방화문을 닫아두어야 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맨손으로 또 닫으려고 하면 뜨거워가지고 손이 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맨손으로는 절대 잡지 말고 옷에 옷깃 같은 거나 아니면 수건, 두꺼운 천을 이용해서 이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젖은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연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부분이 조금 더 산소, 그러니 여러분이 숨쉬기가 조금 더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화재 발생을 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식사고, 즉 연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숨쉬기가 원활해지기 위해서 젖은 손수건이나 휴지, 아니면 여러분 긴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긴팔 옷에 소매 등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든 상관없어요. 점퍼를 이용해도 좋고 에코백을 이용해도 좋고 해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몸을 조금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연기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 대피할 때에는 화재의 방향, 진행 방향에 주의하여 막다른 장소는 피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불이 예를 들어서 4층의 끝쪽에서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끝쪽을 향해서 이동하면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겠지요.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계단 쪽 방향으로 아니면 오른쪽에서 불이 나고 있다면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 진행 방향에 주의해서 막다른 장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아까 한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네요.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손잡이가 뜨거운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만화 그림이라서 빨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손잡이를 우리가 위급하니까 꽉 잡게 되겠죠? 그대로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해요. 다급하니까 잘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맞아, 불이 났었을 때 문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까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돼. 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방 바로 밖에서 불이 난다면 오히려 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화재가 불이 오히려 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어요. 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 밖에서 모두 불이 났고 방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는 방 안에서 바깥의 창문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다가 물론 불이 굉장히 화재가 작게 난 상황이면 어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밖에 불이 너무 세서 내가 이것을 대피해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 때에는 문을 함부로 열고 나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방 안에 있던 산소 때문에 이 불들이 더 이상 태울 게 없었는데 이 방에 태울 게 굉장히 많잖아 하고 신나서 바로 방 안으로 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만약 이렇게 해서 방 밖에 불이 잔뜩 나 있고 나는 아직 방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실내에 갇혔을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에는 가능하다면 담요나 수건 등을 물에 묻혀서 창문이나 문틈을 막고 갇힌 사실을 주위에 알린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방 안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집 안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집 안은 아직 안전해요. 그런 경우에는 담요나 수건 등에 물을 묻혀서 이 창문이나 문틈 더 이상 연기가 새어 들어올 수 없도록 불이 새어 들어올 수 없도록 문틈을 막고 밖에 창문 등을 이용해서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해요. 물론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거나 전화기가 있다면 119에 재빠르게 신고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창밖을 열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저는 몇 동 몇 호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119. 그 다음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에 물을 뿌리고 커튼을 떼어내세요. 여러분, 만약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옆집에서 불이 굉장히 많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창가에 붙어있는 커튼을 통해서 이 불이 차차착 하고 옮겨 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집에 금방 불이 타오르겠죠. 특히 여기 침대나 목재,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불이 굉장히 잘 타요. 천이 제일 잘 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 안에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불이 번지면 안 돼. 그런데 내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 물이 있어. 그러면 그 물을 뿌려가지고 더 이상 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지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네요. 자,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좌우로 구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담요나 수건으로 구르는 사람을 덮어줍니다.
이게 어떤 불이 발생했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옮겨 붙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예요. 옷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불 붙은 옷 때문에 가끔씩 이 옷이 살에 탁 하고 달라붙기도 해요. 이 옷이 녹으면서. 그런데 이걸 억지로 이 옷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이 살점이 뜯어지는 끔찍한 경우도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함부로 이 옷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이 불을 먼저 꺼야 하기 때문에 물을 뭐 들어갈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럴 새가 없이 그 본인은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뒹굴뒹굴 합니다. 그러면 이 불씨가 어서 가라앉아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맞지요. 얼굴을 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서 이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큰 담요나 이불, 수건 등으로 구면삼을 덮어줍니다. 자, 그 다음 화재 시 주요 사망 원인을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은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불에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게 하라고 얘기했지요. 일산화탄소가 1% 포함된 공기를 1분에서 3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연기에 질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 설비가 몇 가지 있어요. 창에서 땅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구, 벨트를 가슴에 매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구, 3층 이상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도록 도와주는 기구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화재 시 주요 사망 원인과 더불어서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건조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고 있지 않겠지만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고 항상 불조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